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윤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거의 초반에 건축 진행 과정이라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계획 설계와 실시 설계를 나눠서 좀 디테일하게 글씨를 써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영상이 그겁니다. 건축 컨텐츠에서요. 그리고 그 영상으로 인한 구독자분들도 제일 많고요. 그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 시공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요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설계를 하지만 저도 초년생 때는 잘 모르고 이제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사가 어떻게 돼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초년생 분들, 아니면 학생분들, 아니면 이제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 전부 다 궁금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제 다 가림막은 쳐놓고 뭐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안 지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야 좀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영상이 길어지면 뭐 1, 2부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번엔 공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현장에 계시는 뭐 현장 소장님이나 뭐 기술사분들보다는 많이 부족하겠죠. 많이 부족할 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들 잘 참고해 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커튼홀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가장 최근 댓글이에요. 정욱님이 달아주셨는데요, 와, 동영상 퀄리티 진짜 너무 좋습니다. 무슨 메가스터디 스타 강사, 인강 보는 것처럼 적절한 설명과 자료가 뒷받침되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진짜 현장 일하면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보고 나니 정리가 어느 정도 되네요. 유유. 와, 완벽한 댓글이에요 이거. 메가스터디 강사. 진짜 이런 칭찬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없으시더라도 그냥 칭찬 한마디 이렇게 가볍게 한번 던져주시면 또 저는 또 그런 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앞만 보면서 열심히 영상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예,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공사 현장 많이들 보실 거예요. 뭐 겉에는 가림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안에가 잘 안 보이고, 그냥 그래서 이제 공사가 시작했나 보구나 하면서 이제 다녔는데, 아니 이거 웬걸 며칠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건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사실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엄청난 일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사를 하려면 그것은 이제 시공사가 정해졌다는 거죠. 건설사라고도 하죠. 그럼 이 전에 기본적인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땅을 매입해야 되겠죠. 땅을 매입했으면 이제 설계자를 찾아서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를 받았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건축 허가를 넣어야죠.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가 완료되면,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고 나면 이제 이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사 그리고 감리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사를 시작하겠다 라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그때 이제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가정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대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내 땅, 그리고 이제 도로, 그리고 주변엔 이렇게 인접대지,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거는 어디겠습니까? 도심이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또 도심 공사가 어렵습니다. 저런 지방 한적한 곳보다는 이제 도심이 아무래도 이렇게 다닥다닥 옆 땅들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일단 지하층 유무에 있어서도 좀 많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지하층이 있으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오케이, 지하층이 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RC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좀 쉽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땅을 매입했고, 그 땅에 빈 땅이면은 좋겠으나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지만,
기존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거가 다 되면은 건축물 대장 말소까지 하면 이제 서류상으로도 완벽히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제 요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요 건물 이제 먼지가 나니까 가림막들을 다 쳐놨죠. 근데 누가 철거를 그럼 하냐, 이런 빽빽한 옆 건물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큰 크레인이 요 포크레인을 지붕으로 올리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 쇳덩어리 포크레인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지붕에다 내려놔요. 그럼 지붕에 내려놓으면 요 포크레인이 한 층 한 층 이렇게 부시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보시면 차근차근 부시고 있죠. 근데 옆으로 이렇게 옆 건물들이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시면서도 이런 잔해나 이런 벽체들이 다 안으로 이렇게 쏟아지게끔, 넘어지게끔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쭉쭉 한 층 한 층씩 부셔가면서 내려가고, 이제 거의 저층부까지 내려오면 밑에서 이제 또 커다란 포크레인이 마저 부시죠. 근데 먼지가 나니까 이렇게 물도 계속 뿌려줘야 되고, 이렇게 길 초입에서 안내해주는 안내원들도 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셔서 내려오다가 지하층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하층도 파냅니다. 이렇게 지하층의 골조들도 다 부셔요. 요런 집게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있죠. 지금 요 커다란 집게 같은 걸로 요 삽을 갈아 껴서 이렇게 다 콘크리트 벽체들을 잘근잘근 이렇게 부시면서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층을 팠으면 밑에를 철거를 해냈으면 다시 흙을 채워요. 지하층 공사를 할 건데 여기를 다시 왜 채우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CIP 공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측량하고 이제 지질조사 를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런 장면들 지나다니시다가 많이 목격을 하셨죠. 이게 바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경계 측량을 하죠. 공사를 시작할 때 이렇게 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경계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 측량을 신청을 해서 토지공사에 신청을 해서 나와서 이렇게 모퉁이 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모퉁이가 잡혔으면 이렇게 경계점을 찍어줍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뚝을 박아주죠. 그럼 이제 요 말뚝들 지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 건물이 앉힐 그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측량은 물론 공사 전에도 하면 좋지만 이 설계 단계에서 미리 보통 합니다. 땅을 매입하자마자 측량을 해서 도대체 이제 옆 땅에서 옆 건물이 이렇게 침범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알려면 정확히 내 땅 기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계도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뭐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지적도를 이렇게 튀겨서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와 이렇게 오차가 몇십 센치씩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측량을 하면 좋죠. 그래서 이런 측량을 미리 했던 게 지점들이 공사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재측량을 할 필요가 없지만, 아무래도 뭐 철거도 하고 공사 차량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유실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딘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사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재측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조사예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요 지질조사하는 장비가 또 이제 대지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천공을 해요. 또 천공을 하면은 이렇게 층별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구간까지 약한 집안이고 어느 부분부터 이제 좀 하중을 받쳐줄 만한 그런 강한 집안이 나오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매립층이 있고 그 밑에 풍화토, 풍화암, 연암, 이렇게 암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하를 이렇게 판다, 여기가 이제 GL 그라운드 레벨이고 1층 레벨이고 지하를 이렇게 판다, 그러면 이렇게 층층이 쭉 내려가서 최소한 이 정도의 암이 있어야지 내 지하층을 받쳐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단단한 집안이 좀 하부에 나와요. 내 지하층은 여기까지인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냐, 요 밑에 이제 골조 이제 기초가 있을 텐데 요 기초 밑으로 이렇게 파일을 박습니다. 전봇대 같은 파일을 박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팽이 기초라고 이렇게 팽이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초를 요 아래다 막 설치를 해서 이제 집안 개량을 하는 거죠. 좀 더 하중을 받쳐주기 쉽게. 그리고 이런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뭐 집안이 충분히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집안 계량공법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질조사 또한 가능하면 만약에 땅이 나대지다, 건물이 없다, 그러면 이 지질조사도 처음에 하는 게 좋아요. 이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되면 미리 반영을 하게 되면 구조 설계를 할 때도 좀 더 이제 물량을 절약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안전치를 좀 둬가지고 넉넉하게 설계를 하겠지만, 미리 이 집안 상황을 알면 거기에 맞게 알뜰하게 이제 구조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동안에는 지질 조사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때 지질 조사를 보통 하죠. 지금도 보시면 이제 다 철거 후에 지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 정리나 이런 게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주변에 이렇게 방음벽을 칩니다. 방음벽, 뭐 펜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지를 뺑 둘러서 펜스를 다 쳐요. 자, 그 다음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지하층부터 공사를 하려면 텁하기를 해야 돼요. 텁하기가 뭐냐, 이렇게 1층 땅이 있으면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긴 인접대지다, 옆에는. 그러면 내 땅에 지하가 있다면 이렇게 땅을 파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텁하기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같이 나와야 될 게 흙막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대지하고 오밀조밀 다 붙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옆 건물도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옆 건물도. 근데 그냥 땅을 이렇게 90도로 파버리면 당연히 이제 흙이나 지하수들이 유실이 되면서 와르르 무너지겠죠, 옆이. 그럼 이거는 대형 사고죠. 그래서 흙막이를 먼저 설치를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내 땅 경계고 여기 지하를 파야 되면 먼저 흙막이부터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아래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너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흙막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흙막이에는 토류판 그리고 CIP, 크게 이 두 가지 공법이 있어요. 자, 지금 옆에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거 많이 봤죠? 얘가 이제 토류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들이 쭉 늘어선 거, 전봇대가 쭉 붙어 있는 거, 얘가 이제 CIP예요. 얘도 많이 보셨죠? 이 토류판은 주변 환경이 이제 넓다래요. 저 지방이나 이런 데여서 주변이 넓고 건물하고 또 내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옆 건물하고도 거리도 멀고, 그래서 큼직큼직 넓지막하다. 그럼 이렇게 토류판을 설치를 보통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설정한 것처럼 도심에 따닥따닥 붙은 데 한다,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요 CIP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내 땅이 이렇게 있고 뭐 지하층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랬을 때 이 CIP를, 요게 이제 전봇대 기둥 하나가 직경 400이에요 직경 400. 그래서 요거를 쭉 일렬로. 근데 여기서 땅에서 땅 경계에다가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 내 지하층 외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지하층 외벽에다가 이렇게 뺑 둘러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요 CIP 안쪽을 다 이렇게 파내고 그 다음에 겉푸집을 이렇게 짜서 여기다 콘크리트를 붓게 되면 요 CIP하고 굉장히 일체화가 되면서 굉장히 튼튼한 외벽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외부에다가 CIP를 하게 되면, 물론 이를 리도 없지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요 내부를 다 판 다음에, 그리고 요 지하층 외벽을 겉푸집을 다 설치를 해서 지하층 타설을 하고 벽체가 형성이 되면 요 사이 공간이 비잖아요. 그럼 요 사이 공간에 흙을 다시 또 채워 넣어야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대지 경계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요런 장비들, 요걸 오거라 그래요. 요런 스크류 달린 거 쭉 땅에다 박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CIP 구멍을 이렇게 천공을 하는 건데, 이 장비들이 대지 경계에 바짝 붙으면 바짝 붙을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하층 외벽. 근데 지하층 외벽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형성돼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생이에다 박아야 되겠지만 지하층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냥 그 겉에다가 박으면 된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천공을 하고, 이걸 격공이라고 하는데 CIP 이렇게 하나를 건너뛰어서 천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두르면 이게 무너지겠죠, 흙들이. 그래서 하나 둘러서 하나 띄어서 이렇게 천공을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철근 기둥이 이렇게 배근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철근 망을 여기에다 이렇게 삽입을 해요. 집어넣고 레미콘이 와서 이렇게 붙는데 이게 양이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펌프카가 와서 하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런 포크레인 삽에다가
바로 레미콘을 이제 콘크리트를 푼 다음에 이렇게 판을 대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 버리는 거죠, 구멍에다가. 그러면 이제 철근하고 이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돼서 굉장히 튼튼해지겠죠. 자, 근데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H 파일들이 박혀져 있어요. 요거를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요 안에 이제 지하층 외벽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들이 쭉 가고, 원래는 내부에 이제 철근이 있는데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H 파일들을 박아요. 요거를 3개 건너뛰어서 하나, 보통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파일들은 전부 다 이제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H 파일을 넣으면 튼튼해지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콘크리트를 까내고 요 H 파일에다가 용접을 해서 이렇게 H 빔을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 내려가면서 H 빔으로 또 이렇게 띠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물론 벽체가 없는 상태니까, 없는 시점이니까 이렇게 그 벽체가 생길 부분에 이렇게 H 파일, 그리고 이렇게 가세를 대서, 이 CIP가 물론 튼튼하지만 계속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외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쪽에서 하중들이 많이 오겠죠. 그럴 때 이런 띠장으로 버팀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러고 보시면 지금 하는 작업이 SGR 그라우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렇게 CIP를 아무리 밀실하게 해봤자 그래도 요 사이에 틈이 생기겠죠. 이 틈으로 물이나 흙들이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땅을 천공을 해요. 그게 위치가 어디냐, 요 사이사이에 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야객을 주입을 해요. 그렇게 그라우팅을 하면 요 주위로 이렇게 또 집안이, 땅이 단단해지면서 요 CIP 사이에 간격을 메꿔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겠죠. 그럼 굉장히 밀실해져서 흙이나 뭐 물들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하부에 CIP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캡 콘크리트라 그래서 CIP 상부를 쫙 연결을 해요, 더 튼튼해지게. 그 다음에 지금은 위쪽에 토류판을 일부 이 현장 여건에 맞게 지금 설치한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H빔 기둥이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새로 H 파일에다가 용접을 한 거예요. 요 H빔 볼을 빼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 보시면 거기에다 이렇게 띠장을 둘러놨죠, 또 H빔으로. 지금 제가 여기 그린 게 그걸 그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 띠장들을 다 제거하고 여기에 벽체가 생기겠지만, 일단 깊이 내려갈수록 토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압력들을 이렇게 내려가는 일정 구간마다 이렇게 띠장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세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런 빔들 위에다가 요렇게 바닥판, 요거를 복공판이라 그래요. 철판이에요. 두꺼운 철판을 설치를 해요. 이건 왜 그러냐, 우리 대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거의 지하는 최대한 크기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파 내려가면 우리 땅 내에 다른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작업차도 못 들어오고 자재들 반입도 못 하겠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반 정도를 막아서 복공판을 만들어 놔요. 지금 설치를 해 놓으면 뭐 레미콘이나 트럭이나 다 이 내부로 어느 정도는 들어올 수 있고, 자재들도 어느 정도 한쪽 구간에다가 적재를 해 놓고 간단한 작업들 대지 내에서 할 수가 있겠죠. 옆 땅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빔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계속 밑으로 파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포크레인들로 위에 흙을 못 퍼내는 깊이까지 가면은 이런 버켓에다가 이렇게 또 흙을 퍼서 요걸 끌어올려서 또 이제 트럭에다 옮겨서 바깥으로 이제 반출을 하죠. 그래서 계속 또 파고 내려가서 이제 내가 지하층 기초 바닥 부분을 계획한 레벨까지 파지면 이제 텁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텁하기 레벨보다는 이 CIP 기둥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튼튼하고 좋겠죠. 그럼 이제 내 대지 안에서 이렇게 텁하기가 끝난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그 다음 작업들이 시작되겠죠. 기초가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초가 설치되고 이제 골조 작업인데, 골조에서 이제 슬래브가 있고 기둥이 있고 슬래브가 있고 기둥이 쭉 아래까지 연결이 되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최하부에 있는 거, 가장 하부에는 항상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둥을 받쳐주는 두꺼운 기초가 있어요. 슬래브는 얇지만, 그래서 이 기초가 놓일 자리를 지금까지 쭉 터파기를 한 거고, 여기에다 기초가 놓이려면 이제 작업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 추가 작업을 지금 영상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골조 작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셔서 다음부터 쭉 공사 이어지는 내용도 바로바로 연속해서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